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2화 조선소 이력서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세 번째 사실 제철소 문제는 이 시점에서 심각했다. 차관이 예정대로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박충훈 부총리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순방하고 돌아왔을 때 오해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도 사실이었다. 지금 조선소 문제를 짚어보고 있기 때문에 제철소에 대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당시 현안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69년 5월 박 부총리의 인터뷰 내용을 잠시 듣고 계속한다. 종합제철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하는 말씀을 했지만 종합제철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서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 이 국후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 그것이고 우리가 제출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로서 종합제철이 다뤄지는데 13개국인데 화란이 어떻게 결석을 해서 12개국 대표가 모였고 또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IMF, 이 UNDP 이런 데서들도 나오고 했는데 한결같이 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에 대해서 찬사를 내키지 않았습니다. 제철소도 문제고 그 조선소는 아직 보고도 받지 못했으니 시작도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경제사령탑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국가적인 최대 사업이 제철소 건설과 조선소 건설이라는 걸 그만큼 강조했고 이 많은 경제학자들까지 나서서 중화공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세계 경제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낙오될 수밖에 없다고 누누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진척이 없고 아예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겠다는 식이라면 경제부총리가 왜 필요한 거예요? 카카,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조선소를 건설할 수 있는 업체가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 제가 보고를 기피해서가 아닙니다. 이봐요, 임자. 정부 정책이 아직 공표된 것이 아닌데 어떤 업체가 스스로 알아서 그 거대한 건설을 하겠다고 나선단 말이오. 당연히 경제부처가 발벗고 찾아 나서고 설득을 해서 윤곽이 잡히면 정부 방침도 공표를 하고 업체는 계획서를 마련하고 그래야 진척 상황에 대해 보고를 할 거 아니오. 솔직히 정부 부처 내에서도 조선소를 건설하고 조선소가 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요? 아니 어느 부처 어느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를 찾는 거는 아예 생각지도 않았다는 얘기구만. 이런 이 허수아비들 같으니라고 이게. 상공장관. 예, 카카. 조선산업 어찌 되고 있어요? 조선소 건설은 건설부 소관 사항이겠지만 조선산업은 상공부가 주도해 나가야 되는 업무 아니겠소?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게 현재로서는 경험 있는, 말하자면 조선소 건설에 참여를 해본 건설 회사가 아직 없어서. 이게 언제까지 건설 회사 탓을 할 거예요? 정말 오늘 에이 건설 장관. 예, 카카. 건설 회사가 정말 그렇게 없어요? 카카, 상공장관 말씀대로 그간 다양하게 조사를 해봤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봤지만 현실적으로 조선소 건설을 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가 장관. 없어서... 이수신 장군 만나봤어요? 예? 이수신 장군 만나보셨냐고? 그 충무공이 거북선 만들 때도 경험 있는 건설 회사가 있어서 가능했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예? 면목 없습니다. 좀 더 강력히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3차 계획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나하고 같이 죽을 각오가 돼 있지 않는 국무위원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시오. 굉장했다. 박 대통령이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는 얘기는 풍문으로만 들려왔으나 사실이었다는 증언이 나온다. 결국 69년 6월 3일 박충훈 부총리가 물러나고 김학렬 경제팀이 등장한다. 박 부총리의 퇴진은 제철소 건설 추진을 둘러싸고 강력한 추진력을 보이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라고 언론은 분석하고 있었다. 여하튼 경제수석으로 있다가 새로운 경제팀장으로 입각한 김학렬 부총리는 조선소 건설 역시 제철소 건설과 함께 중요한 국가 사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것은 대통령의 집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그 자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임자, 할 수 있겠소, 없겠소? 어떻게든 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철소는 말할 것 없이 중요해. 그리고 이 조선소를 건설 안 하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카.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 정말 조선소다운 조선소를 우리도 가져야 돼요. 가만 보면 이 세계적인 조선소를 가진 나라들이 선진국 진입이 빨랐고 강대국이 됐어요. 조선소를 단순히 경제 측면에서만 보지 않고 국방 측면에서 보는 시각도 있는데 나도 거기에 동의해요. 일본에선 1890년대에 가와사키 조선소가 설립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염원하던 드라이 도크를 1902년에 완성했어요. 카카께서 거기까지 공부를. 들어봐요. 가와사키 조선소가 드라이 도크까지 완공할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 태평양 전쟁 발발했어? 막 이때다 하고 항공모함하고 잠수함까지 건조했잖아요. 세계가 놀랐지. 일본 놈들은 그 엄청난 화력을 쏟아낼 수 있었던 거고, 물론 패망했지만 조선소와 조선 산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일면 건설, 일면 국방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일면 건설, 일면 국방,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포스터도 붙어 있고 표어도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오돼요. 우리 국민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제부총리로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조선 담당 주무관을 한 명 임명했습니다. 그랬어요. 그거 반가운 소리구만. 카카께서도 제 각오를 알아주시는군요. 제가 경제수석으로서 카카를 모실 때하고는 각오가 다릅니다. 그래, 믿겠어. 근데 임자도 이 마땅한 건설 회사가 아직은 없다고 생각하나? 카카께서 어떤 건설회사가 나서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뭐예요? 머지않아 카카 앞에, 아니 카카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현대건설 정주영 사장이 부총리의 호출을 받은 것은 대통령의 다짐이 있은 직후였다. 이쪽으로 오시죠. 아유, 고맙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곧바로 정주영 사장 앞에 모습을 나타내는 김학렬 부총리는 오래전부터 마치 친하게 지내온 사이처럼 덥석 그의 손부터 잡는다. 반갑습니다. 어째 그렇게 뵐 기회가 없으십니까?
아유, 이 부총리 되신 걸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 장정년에서 부총리 각하를 한번 매신다고 해서 그때 뵈려고 했습니다. 아유, 이거 많이 바쁘시죠? 내보다는 정 사장님께서 많이 바쁘시겠지요. 고속도로 건설도 주도하시고 사업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정부에서 그만큼 지원해 주시고 저희 업계를 상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정 사장님, 부총리는 바짝 다가앉는다. 특유의 친화력과 강력한 추진력이 드디어 발동을 건다. 정 사장님, 고속도로 건설 각 구간마다 건설 회사들이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경험 없는 다른 회사들을 현대가 도맡아 하듯이 도와주고 있다면서요. 아유, 그런 보고까지 받으실 줄은 몰랐는데, 진작 알았으면 제가 매일 당직을 서는 건데 그랬습니다. 당직이요? 그래야 부총리 각하가 현장에 오셨을 때 잘 보여서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를 많이 수주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물량 걱정은 전혀 하지 마이소.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빈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전혀 빈말이나 공수표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말이죠, 다른 건설 회사들은 왜 진척이 현대보다 늦고 똑같이 시공을 했는데도 여러 번 다시 하고 그러지요? 이 처음에는 다 그런 시행착오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요, 국제 시방서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국제 시방서를 본 적이 있어야죠. 국제 입찰을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요. 일테면 이 서양 여자한테 동양 옷을 입히니까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아이, 정 사장님 농담도 아주 질펀하게 잘하십니다. 공사판에서 그런 정도는 보통이죠. 좌우간 그래서 시방서대로 공사를 안 하니까 노면 두께가 정상으로 안 나오고 노면 오차가 심해서 재공사를 몇 번씩 하는 건데 저희는 이미 태국서 고속도로 건설할 때 경험을 했지만 다른 건설 회사들이야 그런 경험을 못한 거죠. 그렇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가르쳐가면서 잘하고 있으니까요. 야, 역시 정 사장님은 단순한 건설업자가 아니고 애국자입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아니지요. 이 정 사장님이나 되니까 그래 하시지. 건설공사는 시간이 돈인데 누가 그렇게 가르치고 고쳐줘가면서 같이 해나가겠습니까? 그거야 뭐. 근데 이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우리 건설업자들을 영 무시하는 게 보통인데 이게 자꾸 지켜주시니까 되려 걱정됩니다. 예? 정 사장님. 예? 이윽고 부총리의 눈빛에 미소가 담기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가 되겠습니까? 했을 때 대통령 각하께 그까짓 건 못할 게 없습니다 해서 작년에 착공을 보게 된 것도 정 사장님의 강한 추진력 덕분이었지요. 아이고, 이 무슨 말씀을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대통령께서 반드시 건설을 해야 된다고 서독에 가셨던 김용태 의원님이 건의를 하셔가지고랑 그 대통령께서 그래 해야만 한다 그러셔가지고 저는 태국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싼 공사비를 제시했을 뿐이고 그것이 낙찰돼서 지금 고속도로를 아따 참 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예 하면 됩니다. 예? 정 사장님, 각하께서 정 사장이라면 꼭 해낼 거라고 믿고 계시는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예 하면 됩니까? 조선소 건설입니다. 예? 그건 모르고 있는데요. 정 사장님께서 반드시 건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총리 각하, 난데없이 조선 아니 그거는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쓰비시하고 합작으로 조선소 건설을 하려다가 주울레 사원칙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셨더구만요. 업계 비밀로 추진하랬더니 그걸 어떻게... 정부에서 그런 정보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정 사장님, 처음부터 다시 추진하십시오. 세계가 어디 일본뿐입니까?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아유, 이 부총리께서 조선소에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고는 아유,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도 관심이 많지만 조선소를 건설해야 한다는 건 대통령 각하의 친념입니다. 절대 건설을 해야 합니다. 이건 지상 명령입니다. 아니 이제 부총리 각하,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당황이 되는데, 제가 합작을 추진해봐서 압니다만 조선소를 건설하자면 최소한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정 사장께서 알면 되지 내도 알아야 됩니까? 예? 아니, 그러면 국가에서 조선소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조선소를 만들어라, 뭐 그런 말씀이십니까? 국가에서 만들든 정 사장께서 만들든 만들어 놓으면 그게 한국에 있지 어디 가겠습니까? 예? 아니 무슨 통이 그렇게나 크십니까? 이 조선소를 만들려면 적어도 20만 톤급 이상 되는 선박은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를 만들어야 경쟁력이 있는데, 그러자면은 최소한 8천만 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8천만 불이면은 이거 8천만 불이 아니라 8억 불이 든다고 해도 조선소 건설은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안 되고 안 하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아니 누가 죽는다는 겁니까? 경제도 죽고 권력도 죽고 다 죽어요. 한 번 더 해외로 나가보세요. 해야만 합니다. 아이고, 어쩌다 이런 날벼락이... 부총리는 마치 조선소가 건설되지 않으면 경제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이 부추기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조선소 건설 능력이나 선박 건조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자금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왜 유독 현대에게 조선소 건설을 당부했을까? 현대가 아니면 다른 기업에게도 부탁을 했던 것인가? 취재된 자료에는 다른 기업에 당부했다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지금 같으면 삼성, 한화, 한진 등 여러 중추 기업들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69년 시점에서 삼성은 설탕 장사, 옷감 장사 수준을 넘지 않았고 한화는 일위 폭발 사고가 말해주듯 화약 장사에 불과했다. 다만 월남전으로 돈을 번 한진이 물망에 오를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해운 쪽이지 선박 건조는 아니었다. 그래서 현대에게 유독 당부를 했다는 것은 정부가 조선 산업에 대해 거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의 외형적인 실적만 보고 덤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이 몸을 움츠린 반면 현대가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고속도로 건설을 수주하면서 대통령의 눈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점이 작용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라면 수긍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게 사실이다. 계시지요? 부총리로 영전하셨으면 달라지실 줄 알았더니 청와대 계실 때나 똑같군요. 에이? 아이고, 또 뭘 가지고 그까십니까? 청와대에 있어도 김학렬이고 내각에 가도 김학렬이지 뭐 김학렬이가 어디 무지개입니까? 노크도 인기척도 없이 쑥 들어오는 건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장님. 솔직히 실장님이 부속실에 와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부총리께서도 나중에 참석하셔야 될 겁니다.
무슨 행사이십니까? 교수단들요. 네, 들어가 뵙고 이 각하가 붙잡더라도 금방 좀 나오세요. 엥? 알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다린 눈치였다. 누굴 불렀어? 각하께서 누구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 그래 그 성이 정가야. 예,